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귀여운 토끼 모습 뒤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진실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간 토끼 모양을 하고 오시네요. 네, 아니 스타일이 바뀌셔가지고 네. 제가 농담으로 해본 스타일 말이고요. 바꿔왔습니다. 네, 올 토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토끼해니까요. 예. 토끼 올 첫 방송이니까 토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진행자님은 토끼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토끼요. 네. 토끼가 얽힌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우리 달에 뭐 그렇죠. 이제 예. 토끼 하면 이제 일단 친숙하고 또 뭐 귀엽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마스코트에도 많고 동화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달나라에도 토끼가 산다고 하고 근데 토끼 해라고 해서 또 올해 보니까 유통업계에서 또 이제 뭐 토끼 관련해서 뭐 엄청 뭐 마케팅 막 이런 거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 가깝게 느껴지고 또 호감형의 어떤 동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토끼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토끼들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토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약간 반전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이제 먼저 토끼를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네. 토끼를 막 이렇게 뭐 분략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 그리고 야생 토끼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네.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반려동물로 기르는 그런 게 있겠죠.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트 가면 토끼 팔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요새는 본 적 이제 있어요. 예,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대신 네. 인터넷에 뭐 토끼 분양 이런 게 검색해 보면 지금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싼 네. 거는 한 5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만 살 수 있고요. 좀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하는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귀가 좀 이렇게 축 처진 뭐 그런 이제 로비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예. 얘네들은 한 뭐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 고양이에 비하면은 훨씬 싼 거죠. 그리고 얘네가 뭐 짖지도 않고 일단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막 네. 가격도 뭐 적당하고 하니까 이걸 그냥 되게 쉽게 사는 분들이 좀 계세요. 특히 아이들이 이뻐하니까. 그쵸. 예. 근데 사실 뭐 모든 반려동물이 그렇겠습니다만 뭔가 동물을 이렇게 되게 책임지고 기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얘가 이제 보면은 그 분류학적으로 쥐랑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이가 계속 자라요. 아, 그러네요. 이 모양은 쥐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계속 뭔가 갈글 거를 뭔가 계속 제공을 해줘야 예. 되고 우리 개나 고양이 발바닥 보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젤리라고 예. 하는 그런 예.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털로 그냥 뒤덮여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막 깡총깡총 뛰다 보니까 이 바닥 얘네들 생활 공간을 이렇게 뭔가 쿠션 같은 걸 해주지 않으면 발에 막 상처도 나고 그러다가 막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끼를 기를 때 막 이것저것 용품을 사다 보면은 뭐 100만 원 혹은 뭐 그 이상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엄청 대중적으로 많이 기르는 또 동물은 아니다 보니까 무슨 뭐 민간에서 하는 펫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아프면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토끼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다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 비싸고 네, 막 이런 맞아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막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그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개와 고양이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 기타 중에서 토끼가 20%를 차지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토끼를 그러면 뭔가 산에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런 산에 사는 산토끼랑 이 집에서 기르는 거는 완전히 종이 달라서요. 얘네를 산에 푼다고 얘네가 야생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 토끼 모양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개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만약에 이제 유기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산에 가서 야생화가 되잖아요. 네. 고양이도 그런데 토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토끼가요. 이제 뒤에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요? 쏨토끼랑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토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놀이동산 같은 데서도 흔히 만나기도 하고 요즘 네. 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같은 데 공간에도 뭐 토끼를 기르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특히 토끼한테 좀 문제가 많이 돼요. 유기 토끼 보호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네. 거기 보면은 개인이 버린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 혹은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뭐 볼거리, 체험용 막 이런 식으로 데려와서 하다가 네.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막 이제 방치돼서 막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구호센터에서 막 데려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인천 송도에 있는 그 토끼섬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인천시 산하기관이 만든 건데요. 이제 토끼가 먹이 사슬의 하단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의 특징들은 새끼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5마리로 시작했는데 막 불어나서 막 70마리 막 이렇게 넘게 불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이게 막 방치 논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막 몇 년씩 그 문제를 계속 끌다가 이제 결국 뭐 어디로 분양하거나 이런 보호시설 이런 데로 넘겨졌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동물 유기를 줄이려고 뭐 이렇게 동물 등록제 이런 것도 지금 시행 중인데 네. 토끼는 아직 대상은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자체나 학교 이런 데서 막 그런 토끼들을 데려다 기르는데 이런 곳들은 뭐 동물원도 아니고 그 동물 위탁 관리업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법적 규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토끼를 막 계속 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이렇게 포유류를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전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구태여 막 굳이 허점을 또 찾아서 계속 이렇게 예.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토끼를 전시한 일은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토끼가 일단은 이제 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덩치가 좀 크고 또 예. 핏줄이 잘 보여가지고 혈액을 이제 못 뽑는다거나 아니면 혈액에 뭔가를 주입해야 된다거나 하는 실험에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얘가 번식이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뭐 세대에 걸쳐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된다 할 때도 좀 되게 유용하고요. 그래서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실험에 동원된 토끼가 2만 6천여 마리, 하루에 본 73마리 꼴. 인데요. 뭐 많은데 다행인 거는 줄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 연간 4만 마리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2만 마리 때까지 내려온 거죠. 예. 그럼 이게 왜 줄었을까 보니까 뭐 이제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제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토끼 눈이 동그랗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 각막이나 이런 거 화장품 막 눈 따끔거리는지 이런 거 실험할 때 막 토끼들을 많이 활용했단 말이에요. 토끼 눈에다가 막 넣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막 눈에 마스카라 계속 막 찍어보고 막 이런 거. 그래요? 네, 그런 거 했는데 2018년에 화장품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은 국내에서 유통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물 실험이 사실 윤리적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네네. 대체 실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사실 그런 실험법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유인이 없으면 그냥 관행대로 또 동물 실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토끼 사례가 굉장히 제도가 달라지면 뭔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와, 저 실험 얘기하니까 네. 동물 실험 끔찍한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런데요. 네. 혹시 다른 토끼 얘기는 없습니까? 다른 토끼요? 예. 어떡하죠? 그 사람이 기르는 토끼로 제가 이제 반려 토끼, 그다음 실험 토끼 말씀드렸는데 네.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식용 토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청취자분도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산토끼 잡으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고, 근데 이제 또 젊은 세대는 약간 개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어떻게 먹어 이런 이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토끼를 많이 먹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요가 있고 또 사육 농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축이에요. 축산법상.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장이 막 이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 감독이 부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썹이라고 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것도 여긴 없고요. 뭐 축산물 등급제니 동물복지 뭐 인증 이런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항상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종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 토끼는 우리가 먹는 토끼는 무슨 토끼인지도 모른다고 해요.
뭐 그래요? 네, 무슨 종인지 모르고 그냥 잡종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저 아까 산토끼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토끼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산토끼랑 그냥 우리 다른 일반 토끼랑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야생토끼 이야기를 좀 넘어와 보면 네. 일단 산토끼가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토끼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막 분류체계 복잡한 거 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는 토끼, 그다음 매토끼, 굴토끼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우는 토끼랑 그 매토끼 중에서 그 만주토끼라고 하는 게 살고요. 그다음에 예. 이것들은 근데 북한에서도 굉장히 북쪽 지역에 삽니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많이 사는 토끼는 매토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토끼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정식 명칭은 매토끼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매토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기르기가 어려운 게요. 토끼 얘네들은 1년에 2-3마리씩 한 2-3번밖에 새끼를 낳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돼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10마리씩 예. 1년에 한두 번씩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예. 토끼가 막 돈이 엄청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번식으로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사실 매토끼를 이렇게 식용으로 기르진 않고요. 그럼 매토끼랑 다른 토끼랑 섞일 수도 있지 않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매토끼와 이 다른 토끼는 생긴 건 진짜 거의 비슷한데 네. 이 둘의 유전적 거리가요. 사자랑 호랑이보다도 더 멀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둘 사이에서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모양 비슷하다고 그냥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매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메토끼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메토끼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거의 10여 년 사이에 줄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 이유가 뭐 서식지 변화 이런 게 좀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토끼가 초지, 풀밭을 예.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산림 녹화한다고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빽빽해져가지고 얘네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나무를 이제 우리가 심을 때 생태계 다양성을 좀 고려해가면서 뭔가 제대로 수종도 다양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단일 수종으로 그냥 많이 양으로 막 깔아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토끼들은 잘 생존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끼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귀엽고 재밌는 얘기 해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전혀 다르네요. 네. 새해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토끼와 관련된 뭐 실험동물, 동물 유기, 그다음에 뭐 야생동물의 감소 이런 게 사실 모든 동물한테도 사실 다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동물 감수성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에 맞아서 토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토끼도 그냥 토끼구나 아니구나 하는 네.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지구생활발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